안녕하세요. 꼼지락 제이입니다. 오늘은 뜨개 가방 풀세트를 이용해서 초보자분들도 쉽게 뜨개 가방 하나를 만들 수 있는 패키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죽 바닥에 연결해서 옆면만 뜨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고 쉽게 가을 가방 하나 만들어 볼 수 있는데요. 뜨개 가방 풀세트에는요, 가죽 바닥이 들어있어요. 가죽 바닥은 가로 20cm, 세로가 9.5cm 정도 되는 크기고요. 자, 가방 뚜껑도 이렇게 가죽으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가죽 뚜껑의 너비는 15cm 정도 돼요. 자, 거기에 이렇게 잠금 장치 같이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옆면을 연결할 수 있는 오링, 그리고 숄더 끈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숄더 끈은 83cm 정도 돼요. 이 고리까지 전체 포함해서. 그래서 이렇게 딱 어깨에 멜 수 있는 숄더백을 하나 완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만든 가방에는 가을 느낌이 나도록 코나실을 활용했는데요. 코나실은 색상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원하는 색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가을가을한 느낌의 코나실을 골랐어요. 색상 번호가 330번 번호를 활용해서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코나실 3볼이 필요합니다. 이제 손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보다 조금 더 사이즈 늘리실 분들 또는 저보다 손땀이 좀 크신 분들은 3볼 부족하시다 싶으면 1볼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필요한 재료들은요. 코바늘 6코바늘하고 7호바늘 2개 활용할 건데요. 코바늘 6코바늘은 이렇게 우리가 가방 바닥이랑 뚜껑에 있는 구멍을 연결할 때 활용을 할 거고요. 7호바늘은 옆면을 뜰 때 활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단수링, 돗바늘, 가위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전 영상에 만들었던 티파니 핸드폰 가방의 뜨기 기법이 약간 마크라메 매듭처럼 만들었던 기법이거든요. 그 기법을 이용해서 정말 아주 쉽게 가방을 하나 완성을 하려고 해요. 코바늘 초보자분들이나 뜨개 처음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완성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코나실을 활용을 할 거고요. 조금 더 쉽게 완성하기 위해서 가방 바닥, 가죽 뚜껑, 그리고 잠금 장치, 그 다음 이렇게 어깨 가죽 끈까지 한 번에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요 전체 가죽 세트 이용해서 쉬운 방법으로 한번 가방을 완성해 볼게요. 가죽 바닥은 구멍이 총 34개가 있는데요. 앞면하고 뒷면이 똑같아요. 그래서 뭐 어디가 앞면이고 뒷면 정해진 게 없습니다. 자, 보시면 가방 바닥이 약간 사각형인데요. 자, 이렇게 세로 부분에는 4개가 보이고 양쪽에 4개 정도, 나머지 부분에 13개 구멍이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편하게 이렇게 끝에 코너 부분에 2코, 코너 부분에 2코는 제가 이렇게 여기도 코너 부분에 2코, 여기도 코너에 2코, 이렇게 8코에는 짧은뜨기를 한 공간에 3개씩 해줄 거고요. 나머지 구멍에는 모두 짧은뜨기를 2개씩 넣어서 가방 바닥에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실은 먼저 손바닥이 보이도록 놓고 저는 새끼손가락 사이로 실을 껴줄게요. 그리고 뒤집어서 두 번째 손가락에 한번 감고 엄지랑 중지로 잡아주세요. 그 다음 가방 바닥은 시작은 어디서 하든 상관없는데요. 기왕이면 이렇게 티가 많이 나지 않은 옆면 부분에서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이렇게 옆면 부분에 하나, 둘, 셋, 4개가 이렇게 옆면 부분 보이시죠? 이 중에서 가운데 2코 중에 아무 데서나 먼저 시작을 해주는 거예요. 바늘을 구멍 안에 제가 연결을 해 놓은 상태예요. 구멍 안에 바늘을 이렇게 넣어 주었습니다. 이제 왼손에 잡고 있던 꼬리실 엄지랑 중지를 가방 바닥에 이렇게 붙여서 가방 바닥에 놔둘게요. 그럼 실을 한 바퀴 돌려서 바늘에 감아준 다음에 그대로 살살 돌려서 통과시켜 주세요. 그리고 길이를 우리 끝에 부분까지 쭉 잡아당겨서 사슬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요건 이제 시작 코예요. 한 코로 세지 않습니다. 자, 이 공간에는 짧은뜨기 2개를 해줄게요. 다시 바늘을 구멍 안으로 쏙 집어넣고요. 꼬리실이 바늘 밑에 있지 않고 이렇게 바늘하고 실 사이 중간에 오도록 올려놔 주세요. 꼬리실은. 그리고 실을 걸고 다시 통과. 쭉 잡아당겨서 높이를 맞춰서 올려주세요. 그럼 2가닥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걸어서 통과시켜 주시면 이렇게 짧은뜨기 모양이 완성돼요.
위에 사슬은 첫 번째 사슬은 단의 시작입니다. 한 바퀴 쭉 돌아서 빼뜨기 할 공간이니까 마커를 표시를 해 놓을게요. 자, 또 한 번 더 같은 공간에 해줄게요. 바늘을 쑥 통과시켜 주시고요. 자, 이렇게 꼬리실이 바늘 위쪽에 있는 걸 확인하고 실을 걸어서 살살살 돌려서 통과시켜 주세요. 길이를 쭉 빼서 한 번 감아서 통과. 이렇게 같은 공간에 짧은뜨기 2개 해주시면 돼요. 자, 옆에 있는 코에도 짧은뜨기 2개를 똑같이 해줄게요. 자, 이렇게 모든 코에 짧은뜨기 2개를 해줄 건데요. 단 코너 부분의 2코는 무조건 짧은뜨기 3개씩 해줄게요. 자, 여기는 같은 공간에 3번 해주시면 돼요. 자, 또 그 옆에 코에도 짧은뜨기 3개를 진행해 주세요. 꼬리실은 뒤쪽에서 계속 숨겨주면서 떠주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손으로 한번 쭉 만져주세요. 그러면 짧은뜨기 2코, 2코, 3코, 3코. 이제 옆면에 쭉 일자로는 모든 공간에 짧은뜨기 2개씩 해줄 거고요. 여기 코너 부분에 2코만 3코를 해줄게요. 자, 또 같은 방법으로 공간에 2개씩을 계속 반복을 해올게요. 이렇게 구멍마다 짧은뜨기 2개씩을 해줬고요. 꼬리실은 쭉 잡고 뜨다가 지금 중간에 멈춰놨는데요. 이렇게 쭉 숨겨줬으니까 여기서 잘라줄게요. 그럼 풀리지는 않을 거예요. 자, 이어서 또 코너 부분이거든요. 이 코너 부분 2코에는 한 공간에 짧은뜨기 3개씩 해줄게요. 이렇게 코너 부분에는 짧은뜨기가 3개, 3개 들어갔어요. 나머지 2코에는 짧은뜨기 2개씩, 코너에는 2코에는 또 짧은뜨기 3개씩을 이렇게 반복해서 이 마지막 코까지 떠올게요. 이렇게 쭉 가방 바닥을 연결해 주시고요. 손으로 한번 이 짧은뜨기 사슬이 중간쯤으로 오도록 한번 만져주세요. 자, 이렇게 전체 가방 바닥을 둘러주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 단의 빼뜨기를 진행할게요. 아까 마커에 걸어놨던 공간이 자, 시작 코거든요. 시작했던 코에 바늘을 그대로 넣어서 통과, 통과 이렇게 빼뜨기를 하고 꾹 한번 잡아당겨 주세요. 자, 이렇게 가방 바닥에 연결이 끝이 났고요. 이제 옆면 부분을 올라올 건데 옆면 1단 부분은 전체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6호 바늘이 아니고 7호 바늘로 떠볼게요. 코나실이 굉장히 부들부들해가지고 초보자분들도 뜨기 편하시고 안에 또 솜이 살짝 들어있어서 떴을 때 모양도 굉장히 예쁘게 잘 나오거든요. 자, 먼저 사슬을 하나 떠주세요. 그 다음 빼뜨기 했던 코부터 첫 번째 코부터 시작해서 짧은뜨기를 해주실 건데요. 이렇게 걸고 나와서 쭉 잡아당기면 오른쪽에 걸려있는 실의 고리보다 왼쪽의 고리가 조금 더 길게 빼주세요. 그리고 다시 실을 감아서 2가닥을 통과. 이렇게 해주시면 도톰한 짧은뜨기가 완성이 되거든요. 자, 그리고 첫 번째 단의 시작에는 또 이렇게 사슬 머리 위에다가 마커 표시해 둘게요. 또 그 다음 코는 여기 사슬 보이시죠? 이 사슬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쭉 살짝 길이 빼주세요. 그럼 오른쪽보다 왼쪽의 길이가 조금 길 때 다시 한번 실 감아서 2가닥 통과. 이렇게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을 쭉 해주시는 거예요. 자, 옆면 1단부터는 7호 바늘로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쭉 떠주면 이렇게 짧은뜨기가 도톰하게 올라와요. 생각보다 일정하게 뜨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한 바퀴 쭉 짧은뜨기를 반복을 해올게요. 코늘림 없이 한 코에 하나씩 쭉 반복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쭉 반복해서 떠주시면 돼요. 지금 쭉 한 바퀴를 짧은뜨기를 둘러왔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방금 마커 표시했던 공간이 단의 시작이고요. 바로 이렇게 조그맣게 옆에 있는 이 사슬이 기둥사슬코예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부분이 빼뜨기 했던 코이기 때문에 빼뜨기 코는 뜨시면 안 됩니다. 여기가 마지막 코가 됩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한 바퀴를 쭉 둘러주시면 돼요. 이게 옆면의 1단 부분 짧은뜨기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다시 또 첫 번째 단의 시작에다가 바늘 넣어서 통과, 통과 이렇게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세요. 이제 두 번째 단부터는 제가 핸드폰에 떴던 그 매듭 무늬를 한번 또 반복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옆면의 두 번째 단이랑 세 번째 단의 마무리가 다르니까 체크해 주세요. 자, 두 번째 단에는 그대로 기둥사슬을 하나 떠주세요. 그리고 빼뜨기 했던 공간에 그대로 일자로 내려가서 바늘을 넣어서 실을 쭉 길이를 충분히 빼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코에 바늘을 다시 넣어서 실을 걸고 통과해 줄 건데요. 통과하면서 바늘에 걸려있는 이 긴 가운데에 걸려있는 실을 이렇게 통과를 시켜주시면 돼요. 그럼 두 가닥이 남아있는데 두 가닥을 다시 한번 실 걸어서 동시 통과. 이렇게 Y자처럼 생긴 무늬가 계속 반복이 되면서 매듭처럼 생긴 무늬가 완성이 돼요. 자, 먼저 단의 시작에다가는 또 마커를 표시해 줄게요. 여기 첫 번째 이 부분은 우리 이렇게 코가 살짝 커져 있어요. 그런데 괜찮습니다. 이게 바로 매듭 무늬거든요. 자, 또 반복해 볼게요. 그대로 쭉 내려가서 방금 마지막에 했던 코에 바늘 넣어서 길게 통과. 그 다음 코에 바늘을 꾹 찔러서 넣고 실을 걸고 통과, 한 가닥을 더 통과. 그럼 두 가닥이 걸려 있을 때 다시 한번 실 걸어서 통과시켜 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살짝 Y같이 생긴 이 무늬가 반복이 됩니다. 자, 계속 해볼게요. 똑같이 방금 마지막에 들어갔던 구멍에 바늘 넣어서 길게 뽑아주고 한 번 더 다음 코에 바늘을 넣어서 통과, 통과. 바늘에 두 가닥이 남아있을 때 실 걸어서 통과. 이렇게 모든 코에 동일하게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제가 바로 지난 영상에 핸드폰 가방 이렇게 같은 매듭처럼 생긴 이렇게 마크라메 매듭처럼 생긴 무늬를 그대로 넣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 보고 오시면 조금은 더 수월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무늬를 계속 반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한 코에 하나씩 진행할 거예요. 이렇게 매듭 무늬가 생긴 바로 아래부터 시작해서 쭉 따라 내려가서 여기 코에 넣어서 길게 통과. 이게 너무 짧으면 모양이 안 예뻐요. 그리고 그 다음 코에 바늘 넣어서 걸고 나오고 그대로 한 가닥을 통과. 다시 짧은뜨기 하듯이 이렇게 두 가닥 통과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한 바퀴를 계속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쭉 반복하면 이렇게 안쪽으로 말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뒤집어 주면서 올라가시면 돼요. 이게 겉에면이 됩니다. 지금 저는 거의 다 떠서 요만큼 남았거든요. 자, 두 번째 단의 마지막을 제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여기 빼뜨기 하는 부분이 조금 어려워요. 자, 우선은 쭉쭉 반복해서 떠줄게요. 자, 이렇게 뜨는 거 보다 보면 우리가 아까 빼뜨기 자리를 제가 아까 설명했는데요. 마커 표시가 되어져 있는 곳이 단의 시작이고요. 그 옆에 조그마한 사슬이 기둥코, 그 아랫단이 빼뜨기입니다. 빼뜨기 위에는 절대 뜨시면 안 돼요. 그래서 빼뜨기 앞에 지금 한 코가 더 남아있는 거 보이시죠? 그럼 무늬를 한 번 더 반복을 해올게요. 빼뜨기는 절대 뜨시면 안 되기 때문에 빼뜨기를 건너서 떠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방금 마지막 무늬를 했던 공간에 다시 한번 바늘을 넣어서 길이를 살짝 빼주세요.
그리고 빼뜨기 했던 코는 뜨지 않고 바로 옆에 코 아래에다가 바늘을 넣을 건데요. 자, 단을 시작했던 마커 표시가 되어 있는 아랫부분에 바늘을 넣어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바늘을 통과시켜서 실을 걸고 나와주시면 됩니다. 나오면서 한 가닥을 먼저 통과시켜 줄게요. 그럼 이렇게 두 가닥이 걸려 있을 때 이번에는 마커 표시했던 공간에 바늘을 그대로 넣을 거예요. 마커 걸려 있던 공간 아래쪽으로 바늘을 그대로 넣어서 네 가닥이 걸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실을 걸어서 네 가닥을 동시 통과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빼뜨기 했던 공간에 동일하게 매듭이 들어있는 무늬가 만들어져요. 이게 두 번째 단의 마지막이에요. 꾹 잡아당겨서 무늬를 작게 만들어 줄게요. 그러면 양옆의 무늬랑 거의 비슷하게 무늬가 완성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단의 마무리가 조금 어려워요. 이제 세 번째 단부터 끝까지 원하는 높이까지는 계속 똑같이 떠줄 건데요. 세 번째 단도 두 번째 단하고 비슷한데 이 마무리하는 부분이 다르니까 세 번째 단도 주의 깊게 봐주세요. 자, 먼저 세 번째 단은 기둥사슬을 올려주시고요. 동일하게 이 아랫단처럼 매듭 무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대로 첫 번째 코에다 바늘 넣어서 길게 빼주시고요. 두 번째 코에 바늘 넣어서 걸고 나오면서 한 가닥을 통과. 이 두 가닥이 있을 때 두 가닥을 동시 통과해 주시면 이 아이가 세 번째 단의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커져 있는 사슬 머리 위에다가 마커 표시해 줄게요. 세 번째 단은 그럼 계속 동일하게 두 번째 설명드렸던 이 매듭 무늬를 반복해서 떠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한번 빼고 걸면서 통과, 다시 한번 두 가닥을 통과. 이렇게 반복해서 꼭 매듭이 있는 것처럼 무늬를 넣어주시면 돼요. 새로운 기법이어서 또 코바늘 오랜만에 뜨시는 분들은 또 재밌게 완성할 수 있는 무늬일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제 또 한 바퀴를 쭉 반복을 해올게요. 무늬는 너무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뜨지 마시고요. 이렇게 살짝 사슬이 조금씩은 커질 수 있도록 떠주셔도 돼요. 이렇게 느슨느슨하게 떠주시면 됩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매듭이 딱딱 들어가 있는 것처럼 무늬가 만들어져요. 자, 제가 세 번째 단은 우리가 두 번째 단에서 빼뜨기 무늬 없이 이렇게 아랫단에 무늬를 만들었기 때문에 세 번째는 건너뛰고 빼뜨기 코에 뜨면 안 되는 코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코까지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무늬를 계속 반복을 했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이 아랫단의 무늬 그 위에는 이렇게 무늬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랫단이랑 윗단의 무늬가 짝꿍이 잘 맞게 들어갔는지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쪽에 마지막 무늬 위에는 무늬가 하나 없죠? 여기만 무늬를 떠주시면 돼요. 근데 세 번째 단에는 아까 두 번째 단 뜨면서 빼뜨기를 제가 좀 다르게 떠서 이 세 번째 단에는 빼뜨기 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마지막 무늬 안에 했던 공간에다가 바늘을 한번 넣어 주시고요. 단을 시작했던 마커 표시했던 바로 아랫단 여기다 바늘 넣어서 똑같이 매듭의 무늬를 그대로 떠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단의 마지막 부분에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마커 표시했던 두 가닥 사슬에 한 번 더 넣어서 이렇게 한 번에 다 끌고 꾹 잡아당겨 주세요. 그렇게 되면 이제 빼뜨기 대신해서 무늬가 하나가 생기게 됩니다. 자, 마커는 또 빼줄게요. 여기까지 옆면 세 번째 단이거든요. 이제 원하는 높이까지 가방을 쭉 반복해 오실 건데요. 세 번째 단이랑 계속 동일하게 떠주시면 돼요. 계속 동일하게 떠주고 마지막 코는 빼뜨기 라인이 없으니까 첫 번째 코에 할 때는 이렇게 빼뜨기 특이하게 하는 거 챙겨주시면 돼요. 자, 또 사슬 하나 올려주시고요. 네 번째 단도 반복해 올게요. 자, 네 번째 단도 제가 한 바퀴를 쭉 떠가지고 빼뜨기 하는 부분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 바퀴 또 다 떠올게요. 이렇게 느슨느슨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무늬가 완성되는 거예요. 단을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약간 매듭
진 것처럼 무늬가 이렇게 동글동글동글하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가로선이 이렇게 하나씩 비스듬하게 대각선 선이 있거든요. 이 대각선이 있는 요 하나가 무늬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코스를 셀 때도 이 대각선 무늬가 총 몇 개 있는지 세주시면 됩니다. 최대한 우리 코는 크기가 일정해지는 게 좋습니다. 자, 제가 쭉 뜨다 보니까 이제 남은 무늬가 2개의 무늬가 남았어요. 네 번째 단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라인 따라서 이렇게 매듭 무늬가 위에 하나씩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2코가 비어 있습니다. 그럼 역시 한 번에 무늬를 떠주고요. 이제 마지막 무늬를 뜨려고 봤더니 이렇게 단수링 걸어놓은 마커 첫 단의 시작이 보이시죠? 이럴 때는 한 코 대신 두 번째는 이렇게 마커 표시했던 아랫단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면서 통과시켜 주시면 돼요. 대신에 여기서 우리 그냥 짧은뜨기 하지 않고요. 마커를 표시했던 사슬에다가 바늘을 그대로 통과시킬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모든 바늘에 걸려있는 실을 끌고 나오고 쭉 잡아당겨 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봤을 때는 무늬가 계속 동일하게 반복되기 때문에 빼뜨기 라인이 보이지 않고 일자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세 번째 단이랑 네 번째 단이랑 계속 동일하게 원하는 높이까지 반복을 해오도록 할게요. 지금 코나시를 2볼 다 활용해서 이렇게 쭉 높여왔습니다. 길이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바닥에서부터 길이를 체크하면요. 한 14cm 정도 높이까지 올라왔는데요. 코나실 2볼을 다 활용을 했어요. 자, 이렇게 실이 끝이 납니다. 세 번째 볼을 연결하면서 실 안에 숨겨주는 것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똑같이 세 번째 볼도 겉에서부터 풀러서 활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새로운 실을 왼손에 잡아주도록 할게요. 약간의 여유를 두고 잡아줄게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 남아있는 실, 두 번째 볼하고 이 정도 실이 남아있거든요. 그럼 그대로 이 실을 똑같이 원래 뜨던 실 먼저 걸고 나오고 다시 걸어서 빼뜨기 한 번. 여기까지 이제 두 번째 볼을 이용해 주고요. 세 번째 볼은 그대로 편물하고 같이 실을 새로 잡아주세요. 다시 실을 걸어서 짧은뜨기 이렇게 마무리할 때 끌고 나와 주시면 돼요. 그럼 두 가닥 실이 뒤쪽에 걸려 있는데 안에 숨겨주면서 뜰게요. 그대로 바늘 넣고 이 꼬리실이 제 손하고 바늘 사이에 들어오게끔 해주신 다음에요. 한번 끌고 나오고 길이 조금 빼준 다음에 그 다음 코에 바늘 넣어서 통과, 다시 한번 실 감아서 두 가닥 동시 통과. 계속 동일하게 무늬를 떠주실 때 이렇게 가운데 들어가도록 해주시면 돼요. 자, 숨기는 실이 안쪽에 있도록 똑같이 숨기는 실이 안쪽에 있도록 계속 무늬를 반복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거의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이 아이를 잘 조금 잡아당겨서 잘라줄게요. 꼬리실을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쪽에서는 살짝 도톰해져 가지고 안에 실이 숨겨진 게 티가 나거든요. 그런데 겉에서 봤을 때는 동일하게 무늬가 반복이 돼서 티가 하나도 나지 않아요. 이제 계속 동일한 방법으로 코나실 세 번째 볼 이용해서 이 가방 높이가 한 20cm 정도가 되도록 이어서 계속 떠오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동일한 무늬를 쭉 반복해서 20cm 정도까지 떠왔어요. 지금 제가 몇 번째 단을 떴는지 확인할 때는 이 가로 대각선 무늬 세주시면 돼요. 그런데 몇 단 떴는지 보다는 제가 몇 cm 정도 떴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가방 바닥에서부터 일자로 한번 길이를 쭉 재볼게요. 이렇게 길이를 재보면 총 높이가 지금 한 20cm 정도까지 높이를 똑같이 반복을 해왔어요. 그래도 몇 단 떴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가방 바닥 그리고 여기 살짝 작아 보이는 이 아이가 옆면에 1단이거든요. 그리고 무늬단이 2단이에요. 무늬단 시작부터 한번 세볼게요. 1단, 2단, 3단, 4단,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20, 1, 2, 3, 4. 저는 총 24단 옆면을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대충 높이가 20cm 되는데요. 저보다 조금 더 높게 뜨실 분들은 아무래도 실 조금 부족할 것 같아요. 저는 여기까지 세 번째 볼 요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마무리 해보려고 해요. 자, 지금 보니까 지금 무늬가 2개가 남아 있어요. 똑같이 무늬를 또 이어서 마무리 해줄게요. 빼뜨기 하는 공간, 요거 조금 어렵지만 이렇게 해주고 나면 빼뜨기 라인이 보이지 않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24단까지 마무리 했고요. 저는 25번째 단은 전체 한 바퀴 빼뜨기로 둘러줄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그 다음 코부터 한 코에 하나씩 빼뜨기를 해줄 건데요. 너무 빡빡하게 잡아당기게 되면 위에가 많이 이렇게 오므라들 거여서 살짝 느슨하게 빼뜨기 해줄게요. 그리고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빼뜨기 단의 시작에는 또 마커를 표시해 줄게요. 이렇게 마커 표시해 놓고 그 다음 코도 한 코에 하나씩 빼뜨기 해주세요. 너무 잡아당기지 않고 살짝살짝 느슨하게 해줄 건데요. 최대한 이렇게 사슬 무늬가 일정한 크기가 되도록 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바퀴를 쭉 반복을 해올게요. 자, 이렇게 쭉 빼뜨기를 반복하다 보면 이렇게 마커 걸린 공간이 보이죠? 마커 바로 전 코까지 저는 우선 빼뜨기를 해줄게요. 여기까지 빼뜨기 해주고요. 실은 살짝 여유 두고 잘라줄게요. 그럼 그대로 바늘에서 통과시켜 주세요. 이제 돗바늘을 이용해서 마무리 한번 해줄게요. 돗바늘에다가 잘라놓은 실을 연결해서 자, 이렇게 마커 바로 앞에까지 제가 빼뜨기를 진행을 했어요. 그럼 마커 걸린 그 다음 코에다가 저는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통과시킬게요. 이제 마커는 제외할게요. 자, 마커가 걸려있던 공간은 건너뛰고 저는 그 방금 이렇게 실이 나왔던 공간에 바늘을 넣을 건데요. 아래쪽으로 두세 가닥 이렇게 찔러서 넣어주세요. 그리고 살살 잡아당겨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빼뜨기 모양이 동일하게 생겨요. 잡아당겨서 크기를 일정하게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안쪽에서 숨겨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안쪽에서 확인할 때 빼뜨기 했던 라인이 도톰해져 있어요. 근데 겉면에서는 빼뜨기 라인이 잘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도 뜨는 거 조금 마무리하는 부분이 어려울 수 있는데 빼뜨기 하는 부분만 잘 해놓으시면 요거는 단 차이가 나지 않아서 좀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가방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남은 꼬리실은 또 가위로 잘라줄게요. 자, 여기까지 기본 가방 모양은 다 완성이 됐습니다. 가방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일정하게 옆면, 앞면하고 뒷면하고 다 동일하게 나와요. 자, 다 똑같은 무늬로 굉장히 일정하게 잘 떠왔어요. 이 코나실이 안에 솜이 들어서 도톰하게 무늬가 예쁘게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분들도 몇 번 연습하시면 이렇게 일정하게 무늬 떠주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가방이 완성이 됩니다. 가방을 딱 이렇게 반으로 접을게요. 반으로 접어서 양쪽 끝에다가 마커를 표시해 놓을게요. 여기는 코수는 중요하지 않고 가방 이제 뚜껑을 연결할 부분을 체크하기 위해서 양쪽 끝에다가 이렇게 마커를 걸어 둘 거예요. 딱 가장 접었을 때 가운데 되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마커 걸어 주세요. 자, 그리고 안쪽에서 확인하면 제가 빼뜨기 라인이 보인다 말씀드렸죠. 이렇게 가방 안쪽 면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이렇게 도톰한 라인이 보여요. 여기가 빼뜨기 라인이니까 그래도 빼뜨기 있는 부분을 뒷면으로 놓을게요. 자, 이제 이렇게 반 접힌 부분에서 가장 가운데 부분을 이용해서 저는 이제 뚜껑을 연결을 해줄 건데요. 자, 이렇게 가죽 뚜껑에 끝에 보시면 우리 잠금 장치 부분에서 이렇게 나사 부분이 없는 부분이 가방 뚜껑 겉면이 될 거고요.
이렇게 나사가 있는 부분이 가방 이렇게 뚜껑의 안쪽 면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나사가 없는 부분을 이렇게 올려놓는다고 생각하고 빼뜨기로 연결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도 또 정확하게 가장 가운데다가 연결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손땀에 따라 센티미터 차이는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대략적으로 30cm 정도 나와요. 가장 가운데쯤에다가 여기 15cm 정도. 이런 마무리 저는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우선 15cm 정도 가장 가운데 부분에 마커를 하나 챙겨 놓고요. 그리고 이 가죽 뚜껑도 전체 길이가 15cm 정도 되거든요. 그럼 절반인 7.5 정도 되는 부분이 여기 구멍이 이 가운데 있거든요. 이렇게 뚜껑의 구멍은 총 13개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가운데 7번째 이렇게 제가 지금 손가락으로 표시한 7번째 구멍이랑 여기 보라색 마커 걸려놓은 바로 위에랑 최대한 이렇게 일정하게 빼뜨기를 해주셔야겠죠. 이게 뜯다 보면 또 위치가 자꾸 헷갈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잡아 놓을게요. 뚜껑의 끝에 코에다가 이렇게 마커 다시 표시해 주세요. 여기다가 그리고 보라색 마커는 또 이제 제외하고 이 가장 끝에 여기 라인에다가 또 사슬에다가 마커 걸어 둘게요. 제가 지금 여기 이렇게 걸어 놓은 공간 안에 가죽 뚜껑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세 번째 단 아래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줄게요. 그러면 여기랑 노란색이랑 보라색깔 마커 안쪽에 가죽 뚜껑이 들어가도록 빼뜨기 진행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구멍에 연결할 때는 7호 바늘 말고 6호 바늘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맨손에 실을 살짝 여유를 두고 잡아주세요. 자, 이제 가죽 뚜껑은 여기 노란색이랑 보라색 안쪽에 딱 오도록 연결을 해줄 거고요. 한 단, 두 단, 세 단 이렇게 세 번째 단 아래 라인 쪽에다가 우리가 빼뜨기를 해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먼저 첫 번째 구멍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통과시켜 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노란 색깔 부분 일자로 내려오는 부분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바로 옆에 끝이 아니고 살짝 왼쪽으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자로 내려온 공간에서 한 칸하고 반 정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이 가운데 이렇게 라인이 두 개가 있거든요. 이 큰 구멍과 구멍 사이 말고 이렇게 라인 있는 부분에 살살살 돌려서 라인 사이로 바늘을 통과시켜 주세요. 그리고 왼손에 잡고 있던 실을 걸어서 처음에 잘 안 걸리는데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통과, 통과. 구멍 안에다가 바늘을 또 다음 코에 넣어주세요. 그러면 이 구멍과 구멍 사이의 너비가 칸수가 한 칸이 아니고 한 1.5칸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구멍 하나, 두 번째 구멍에 넣어줄 거예요. 자, 그리고 실 걸어서 또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처음에 하는 거 조금 어렵습니다. 자, 또 실 살짝 끌고 와서 세 번째 구멍에 바늘을 넣고 우리가 구멍에서 나왔을 때 한 칸 반 정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우리 무늬랑 무늬 사이에 실 두 가닥이 있는데 살살 돌려서 가운데에다 바늘을 쏙 통과시켜 주세요. 그리고 또 이어서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자, 또 다음 코에 넣어서 한 칸 반 정도 이동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반쪽 한 칸. 그 다음 다다음 구멍에다가 바늘 넣어서 또 빼뜨기. 좀 설명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간격에 맞춰서 바늘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게 아무래도 구멍하고 구멍 사이의 간격이 여기서 딱 구멍 한 칸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맞춰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이어서 해주세요. 만약에 구멍 넣는 부분도 그렇고 연결하는 빼뜨기 하는 부분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돗바늘로 연결해 주셔도 괜찮아요. 원하시는 대로 연결해 주셔도 돼요. 저는 이렇게 1.5칸씩 이동하는 거예요. 바늘 구멍에 넣었으면 이렇게 중간에 바늘이 이렇게 그 전에 실이 가운데 통과했으면 반코
한 코 지나서 구멍에다 넣어서 똑같이 빼뜨기. 또 다음 구멍에 넣고 여기는 구멍에서부터 한 칸 건너고 그 다음은 이렇게 세로선이 두 개가 있는데 이 사이에다가 이거 잘 안 들어가는데요. 이거 가운데에다가 넣고 바늘 살살살 돌리면 구멍에 쏙 들어가요. 사이로. 이 사이로 저는 조금 안정적이게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무늬랑 무늬 사이에 자세히 보시면 실이 두 가닥이 있어요. 이 두 가닥 사이를 살살살 돌려서 통과시켜 주시면 돼요. 이렇게 사이로 바늘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사이로 바늘이 나올 수 있도록 통과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은 또 여기 코랑 코 이렇게 무늬랑 무늬 사이에 가운데로 바늘을 푹 찔러서 마무리했어요. 조금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구멍에다가 바늘 넣어도 되는데 이렇게 우리 무늬랑 무늬 사이 가운데에다가도 연결을 하면서 이렇게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실을 쭉 잡아당겨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자세히 보면 제가 아까 전에 마커 표시했던 가운데 딱 들어가죠. 그래서 어렵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 이렇게 빼뜨기 하는 부분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제가 여기 설명드리면 제가 갖고 있는 가방 뚜껑의 이 간격이 제 무늬에서는 한 1.5칸 지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무늬랑 무늬 사이를 벌려보면 이렇게 세로선이 있어요. 굉장히 조그매진 이 세로선에 살살살 돌려서 이게 두 가닥이에요, 선이. 여기 세로선이 두 가닥이거든요. 그래서 살살살 돌려서 이 사이로 쏙 통과시켜 준 거예요. 그리고 반 칸, 한 칸, 1.5칸 지나서 넓은 구멍에 한 번 이렇게 빼뜨기 해줬고요. 그 다음 코는 또 여기서부터 한 칸하고 반 칸 지나야 돼요. 그럼 여기 또 위아래로 잘 보면 세로선이 있습니다. 이 세로선 사이에 이렇게 살살살 돌려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코도 반 칸, 한 칸, 1.5칸 지나서 넓은 구멍에 빼뜨기. 이렇게 반복해서 빼뜨기를 해주시면 조금 수월해요. 물론 손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하니까 간격이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1.5칸씩마다 빼뜨기를 진행해 줬고요. 초보자분들께서 어려우신 분들은 돗바늘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자, 실은 쭉 통과해서 잘라줄게요. 그리고 이 남은 실 보이시죠? 이 남은 실은 역시나 돗바늘에 연결해서 정리만 해주시면 끝이에요. 바늘에 넣어서 보시면 우리 마지막 구멍, 가죽 뚜껑의 마지막 구멍에 다시 한번 바늘을 통과시켜 주세요. 자, 그럼 여기서도 깔끔하게 마무리되고요. 반대쪽에서는 이렇게 중간으로 나오니까 여기 이제 숨겨줄게요. 자, 저는 여기까지만 숨겨놓고 그대로 잘라줄게요. 그럼 아까 시작했던 공간, 제가 약간 여유실을 살짝 놔뒀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방 뚜껑 연결하기 시작했던 이 처음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중간중간 숨겨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실 정리해 주시면 끝이고요. 이제 마커도 다 제거해 놓을게요. 제가 중간중간 이렇게 마커를 표시했던 이유는 정확하게 가운데다가 이렇게 뚜껑을 달기 위해서였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가방 뚜껑이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뒷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예쁘게 빼뜨기 라인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죠. 이제 이 아이를 이렇게 닫아서 정리해 주시면 돼요. 이 아이는 이제 가방 안에 들었을 걸 생각해서 이렇게 위치 잡아주시면 돼요.
가방 잠금 장치를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돌리면서 열고 닫는 건데요. 그대로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원하는 위치 잡아주시면 되겠죠. 원하는 위치에다가 확인해 주시면 돼요. 요거는 살짝 가방 잘 놓고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이렇게 거꾸로 가방 눕혀놓고 한 요 정도. 저는 이렇게 뚜껑을 닫아 놓고 그리고 닫으면서 원하는 위치에다 콕 찍어주세요. 한 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자, 요쯤에다가 달아주시면 될 것 같네요. 이 잠금 장치는 여러분들 원하는 위치에 달아주시면 돼요. 자, 잠금 장치 이렇게 통과했으면 뒤에 작은 판이 보이거든요. 이 판을 넣어서 이제 구부려 주시면 됩니다. 판을 통과시켜서 구부려 주시면 돼요. 저는 이 아이를 이렇게 바깥쪽으로 통과시켜 놓을게요. 자, 조금 어려우니까 이렇게 저는 바깥쪽으로 접어서 마무리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가방 이렇게 뚜껑이 연결이 돼요. 너무 예쁘게 연결이 됩니다. 제가 약간 원래 가방 사이즈, 가방 뚜껑보다는 훨씬 넓게 떴어요. 그럼 여기 남아있는 공간 보이시죠? 이렇게 가방을 딱 반으로 접었을 때 옆면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남아요. 가방 뚜껑에서부터. 제가 일부러 가방을 약간 널찍하게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무늬 자체가 기본 짧은뜨기보다는 넓고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코늘림하지 않고도 이렇게 살짝 넓어지는 느낌의 가방이 완성이 되는데요. 이렇게 뚜껑까지 닫고 가방을 자연스럽게 놨을 때 옆에 부분 남는 부분에서 저는 한 요 정도는 접어줄 거예요. 여기 손톱 크기 정도만큼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이 부분은 이렇게 접어버릴게요. 안쪽에서 가장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도록 잘 접어주세요. 자, 그리고 요만큼 살짝 더 접을까요? 자, 길이 맞춰서 딱 접어주세요. 그리고 준비해 놓은 오링을 여기 접힌 부분을 싹 통과시켜 주시면 돼요. 접힌 부분에 무늬 한 단 내려가서 그 다음 구멍에다가 살살살 통과시켜 주세요. 자, 요렇게 오링을 통과시켜 주시면 돼요. 그럼 가방 모양이 되게 자연스럽게 잘 잡혀요. 반대쪽도 이렇게 딱 반으로 접어놓고 뚜껑에서부터 여기 약간 손톱 하나 정도만큼 놔두고 안쪽으로 살살 접는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안쪽으로 살살살 접어서 모양을 잡아주시면 돼요. 양쪽이랑 최대한 크기 동일하도록. 그리고 또 두 번째 오링을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통과시켜 줄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늬 한 칸 아래 내려가서 통과시키면 돼요. 자, 이렇게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옆면 부분을 오링으로 잡아줬어요. 양쪽 길이 동일하도록 접었고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접히는 모양이 됩니다. 가방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라와요. 지금 안에 넣은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거든요. 안에 이렇게 물건 좀 채우고 해도 충분히 수납력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방 모양이 완성됩니다. 너무 기본적인 모양이에요. 여기에 준비한 숄더백도 달아줄게요. 숄더백은 이렇게 고리가 끝에 들어있어서요. 그대로 오링에다가 연결해 주시면 돼요. 반대쪽도 오링에다가 연결. 이렇게 정말 딱 가을 느낌의 가방 완성했는데요. 완성된 가방의 사이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개인적인 손땀에 따라 살짝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안에 아무것도 넣지 않고 완성한 상태거든요. 안에가 지금 텅텅 비어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안에 뭐가 들어있다 생각해서 이렇게 살짝 모양을 만져주고 재보면 가로 길이가 대략적으로 한 27cm, 가방 바닥 부분은 대충 이렇게 보시면 대충 20에서 21cm 정도 가방 바닥 가로 길이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바닥 너비는 10cm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전체 높이는 저는 우선 이렇게 뚜껑을 열어놓고 가방 높이 확인해 드릴게요. 전체적인 가방 높이는 가방 뚜껑을 열어놓고 확인해 보면 전체적인 가방 높이는 대략 20cm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 저보다 조금 더 높게 가방을 뜨고 싶으신 분들은 단수를 올려오시면 돼요. 이제 계속 동일하게 무늬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랫부분에 있는 한 3번째나 4번째 단까지 설명을 드리면 충분히 원하는 높이까지 반복해서 떠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수납력도 굉장히 좋고요. 모양도 약간 가을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색상도 잘 선택한 것 같아요. 가방 안을 채워서 이렇게 메고 있는 사진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또 많은 사진들은 제가 인스타그램에 올려둘게요. 인스타그램 놀러 오셔서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랑 같이 이렇게 어텀 숄더백 하나 완성을 해봤습니다. 정말 가을 느낌에 딱 잘 어울리는 숄더백이에요. 자, 초보자분들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완성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꼼지락 제이였어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